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오헨리의 마지막 이스입니다. 작가 오헨리는 경험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죠.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도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잎새가 오늘 타이틀인데요. 이거는 슈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권에 이거 하나로만 끝날 순 없겠죠. 그래서 현자의 선물이나 랜섬 오브 레드칩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현재 선물은 다음에 또 리뷰를 할 것 같고요. 리뷰를 앞으로 안 할지도 모르지만 소생한 괘씸도 가장 제가 꼽는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헨리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시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을 했는데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숙모한테서 자라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댁으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20살이 돼서 텍사스를 이주해 가지고 국립은행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 은행 근무는 나중에 그 소심한 괘씸 등 여러 가지에서 이제 소재로 사용되게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에셀과 결혼하는데 에셀이 좀 부잣집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결핵 때문에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 아들은 낳자마자 죽고 둘째가 이제 마가렛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가 마가렛입니다. 에스라고 사이는 상당히 좋았던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잡지, 그러니까 출판사죠. 그는 글 쓰는 것도 좋아했지만 출판도 했습니다. 근데 은행 월급은 충분했지만 출판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 바람에 횡령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온두라스로 도망을 갔죠. 온두라스는 중미인데 당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는 미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돈을 공탁을 해가지고 보석으로 빼내고 그런데 보석 상태에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아내가 결핵으로 다시 유독하다고 해서 귀국을 해서 아내의 인종을 보고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원래 5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여서 3년 반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오헨리라는 필명, 여러 필명을 썼어요. 근데 그중에 오헨리로 쓴 필명이 대박을 내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오헨리로 아예 바꾸게 됐죠. 그는 원래 은행에 가기 전에 약대사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약대사, 야간 약대사로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거는 항상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손님, 그러니까 고객이 있을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마가렛 부양비를 위해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3년 후니까 91년도에 출소를 했겠네요. 그래서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회계 그 금고 터리범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금고. 그리고 이 표지작인 마지막 잎새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잎새 그 화가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과음하고 과로 여러 가지가 걸려서 일찍 죽어요. 좀 아깝죠. 자, 구조를 보시면 구조는 간단해요. 쇼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복선을 깔 수도 없죠. 그 존 씨는 그 예술가, 화가죠. 를 꿈꾸면서 뉴욕에 있는 그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린치 빌리지였나요? 거기에 갔는데 당시 폐렴이 유행을 해서 그녀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잃게 되죠. 원래 동부가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의사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부정을 했고, 그리고 그 존 씨하고 인제 수지가 같이 룸메이트죠. 수지가 여러 가지 챙겨 주지만 존 씨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 밖에 있는 담쟁이 나무가 겨울이 가니까 당연히 하나씩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걸 보며 자기도 '저렇게 떨어져 가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은 늙은 화가가 베어맨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그가 그걸 보고 어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그 화가 배움에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걸작을 하나 죽기 전에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림 자체를 별로 그리질 않죠. 그냥 소일이나 하고 술 마시고 가끔 뭐 모델이나 해 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ip새를 그립니다.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존 씨는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입술은 떨어지지 않게 된 거죠. 자, 여기 느낀 점은 간단해요.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상태인데 병기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달라진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 나는 죽을 거야.'랑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랑. 그래서 담쟁이 낙엽은 마지막 담쟁이 낙엽은 떨어졌지만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베어맨의 걸작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베어맨은 그의 삶은 한시적이에요. 뭐 길어봐야 100 년이죠. 하지만 그거를 예술, 그 담정이 아주 생생한 담장잎을 그림으로써 100 년이 아니고 몇백 년으로 가는, 혹은 이 마지막 일세라는 책이 남아 있는 동안 몇천 년이 갈 수도 있겠죠. 몇백 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의 가치는, 그의 걸작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 짧은 단편 속에서도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저는 오헤일리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긍정적인 소시민들의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그런 걸 느낍니다. 그가 정말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체포될 걸 무릅쓰고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작은 소설을 통해서 어떤 삶의 희망을 전달했다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아니야. 그 사람은 범죄자야. 나쁜 사람이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 사람은 이런 좋은 일도 했어.'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보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뭐 별로 길지도 않고 길지 않으면서도 어떤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